자, 지금 문제 읽으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8번 보시면 자, 두 다항식 px와 qx가 있는데 이때 1차식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5와 2였다. 자, x-3이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우리가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인 3을 대입하게 되면은 결국에 p3의 값이 -5가 되고 q3의 값이 플러스 2가 된다라는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뭐야? px 3 곱하기 qx라는 이 다항식을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우리는 여기 x에다 뭘 집어넣어? 3을 집어넣겠죠.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5 3 곱하기 2니까 -6 해서 -11이다 라고 해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볼게요. 자, 10번 보시면은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와 1001 곱하기 얼마야?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이면 10의 6제곱인가요? 10의 6제곱 더하기 빼기 10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999 곱하기 1001 001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수를 뭐로? 문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얘는 1000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즉 10의 세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 왼쪽을 바라봤을 때 이 10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을 x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앞에는 x 플러스 1 뒤에는 자 10의 6제곱은 10의 세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은 얘 10의 6제곱에다가 10의 세제곱에다가 1을 더한 거고 이 녀석은 10의 세제곱에서 1을 뺀 거죠. 그러므로 플러스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전개했을 때 뭐가 나온다? x 세제곱 더하기 1이 나오고 이 오른쪽은 x 세제곱 빼기 1이 나오죠. 그래서 둘을 더한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가 돼? 2x 세제곱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는데 2 곱하기 자 10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10의 9제곱이 되겠네. 10의 9제곱. 그래서 0이 9개 있는 5번 되겠죠. 5번.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1번 볼게요. 11번. 네, 천천히 필기하세요. 그래서 저렇게 복잡한 수 나오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문자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인수분해 공식 혹은 곱셈 공식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답이 5번이에요. 네. 지점 잘못했나요? 아니요. 선생님이 잘못 불렀나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떤 이 복소수 z를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어느 정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헷갈리면은 한번 써보면 돼. 한번 써보면 되는데 복소수 z를 a 더하기 bi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 나와 있는 거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제곱하게 되면 당연히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실수라는 거 잊지 말고 제곱하게 되면은 실수 부분이 a제곱 빼기 b제곱이 될 거고 허수 부분이 2ab가 되어서 자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려면 그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 뭐가 되어야 한다?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2ab가 0이 된다라는 건 a가 0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결국 a가 0이고 b가 0이다라는 건 복소수 z의 실수 부분이 0이 되거나 허수 부분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복소수 z제곱은 실수 밑줄 그어놓고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아 실수 부분이 0 되거나 뭐에? 복소수 z의 실수 부분이 0이거나 또는 허수 부분이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복소수 z가 조금 조잡하게 섞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분류를 해주셔야 되죠. 자, 실수 부분이 되는 게 뭐가 있나 보니까 전개했을 때 2a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리고 허수 부분이 되는 게 a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복소수 z가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거를 이제 제곱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하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면 바로 이 복소수 z의 실수 부분이 0 되거나 허수 부분이 0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a가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실수의 a 값의 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제곱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제 어떤 복소수 z제곱을 실수라고 했을 때는 바로 실수 부분이 0이고 0이 되거나 허수 부분이 0이다. 자, 이거 또는 중요해요. 또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었죠. 주의해 주시고 자, 일단 넘어가서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15번 보시면은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px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도 4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도 4가 나오고 1을 집어넣어서도 4가 되는 그러한 3차 다항식을 찾아서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도 4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도 4가 나오고 1을 집어넣어서도 4가 나온다 라고 했었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면 결국에 이 px라는 3차 다항식이 4가 되게 하는 즉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이 x값 즉 어떻게 보면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결국에 px-4라는 이 3차 다항식이 뭐를 얘가 방금 뭐 집어넣어서 뭘 집어넣어서 4가 나오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냐면 이거 4 넘겨주면은 결국에
px 빼기 4가 0이 되게 하는 이 어떻게 보면 3차 방식은 0이니까 3차 방정식이 되겠지. 방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근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px 빼기 4가 자 3차의 개수는 얼마라고 주어져 있었어? 1이라고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 세 개 곱을 인수로 왔는데 여기에 3차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1은 생략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4만 넘겨주시면 px라는 3차 방식을 찾을 수가 있겠지.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다시 넘어오니까 플러스 4가 된다라고 이렇게 3차 방식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0 집어넣은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자, 16번도 비슷하게 지금 3차 방식 px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지금 px 플러스 1은 px에다가 3x 제곱 플러스 5x와 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px라는 이 3차 방식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데 그 2차식이 자세히 보시면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쵸? 즉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의 식이 되겠지. ax 더하기 b라고 할게요. 자, 그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럼 우리 미정계수 a와 b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뭘 집어넣어야 되지? 이제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x에다 2를 집어넣은 값, 즉 p2의 값은 얘 지워지고 2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0 되게 하는 값이 1이 있죠. 2를 집어넣으면 p1의 값은 지워지고 a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건데 아직 이거밖에 몰라. p0의 값이 마이너스 5다라는 거. 그런데 이 식을 왜 줬을까? 이 식을 왜 줬을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보자. 0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좌변은 p1이 되고요. 우변은 p0 플러스 0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사라지지. 그래서 p0과 p1이 같았다. 근데 p0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5였으니까 결국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였음을 알 수가 있고. 오, 그러면 이제 p2의 값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번엔 x에다가 뭐를 1을 집어넣어 볼까? 1 집어넣으면 p2의 값은 p1 플러스 3 더하기 5가 되는 거니까 8이 되죠. 근데 아까 p1의 값이 마이너스 5였으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8 해서 얼마다? 3이다. p2의 값은 3이었대. 그래서 이 두 식 연립해 주시면 위에서 아래식을 빼버리자. 빼버리면은 a는 3 빼기 마이너스 5니까 8이 되고요. a가 8이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13이다. 그러므로 나머지가 뭐가 된다? 8x 마이너스 13이다 라고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19번.
자, 19번은 표가 주어져 있죠. 직육면체 모양의 네 블록 A, B, C, D의 밑면의 가로, 세로 길이와 높이가 다음 표와 같았다. 자, 이때 뭐 1번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의 부피는 뭐가 되겠어?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x였으니까 x 세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부피는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x, 높이가 1이니까 x 곱하기 1 해서 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C의 부피는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1, 높이 1이니까 x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x가 되겠죠. 마지막 D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전부 1이었으니까 1의 세제곱해서 그냥 1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블록이 몇 개 있었냐면 1개 있었고요. B 블록이 6개, C 블록이 11개, 그 다음에 D 블록이 6개 이렇게 있었대. 그러면 이때 모두 빈틈없이 붙여서 큰 직육면체를 만들었는데, 자, 얘네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결국 뭐가 된다? 직육면체의 부피가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직육면체 새로 만든 그 직육면체의 부피가 뭐가 된다? 이 녀석들을 다 더한. 그래서 x 세제곱이 1개 있었으니까 x 세제곱, x 제곱이 6개 있으니까 6x 제곱, 그 다음에 11x 더하기 6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육면체 또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이 값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 직육면체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 이렇게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차식, 즉 3차 이상의 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는 뭘 이용을 해야 된다?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인수정리를 통해서, 즉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0이 되는지를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0이 되냐? 그걸 찾아줄 때는 우리가 상수항의 양의 약수를 최고차항의 개수 1이죠. 최고차항 개수의 양의 약수로 나눈 값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한 값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의 양의 약수 뭐가 있겠어? 1, 2, 3, 6. 1의 양의 약수는 뭐 1밖에 없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뭐부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이 있는데 이 중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x에다가 우리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6 더하기 11 더하기 6 안 되지. 그러면 x에다가 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항상 집어넣는 순서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6, 마이너스 11, 플러스 6, 마이너스 12, 플러스 12니까 0 되는 거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았으면 이제 인수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됐다라는 거는 결국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0 되게 하는 값을 찾았으면 그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3차 계수 1, 2차 계수 6, 1차 계수 11, 상수 6. 방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x 플러스 1 곱하기 2차 1차 상수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6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2차식을 딱 보는 순간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얘 2, 3은 6 플러스 그래서 어떻게 결국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뭐 누가 가로 세로 높이인지 모르지만 x 플러스 1이라는 애, x 플러스 2라는 애, x 플러스 3이라는 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20번 갈게요. 이제 8의 마지막 20번. 네. 구호에서 네. 2번 답이 뭐라고 했어요? 9에서 2번. 네. 9의 2번에 1번입니다. 자, 8의 20번 볼게요. 8의 20번은 이참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자, 직선 y는 자, 거기 보시면은 k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K는 2일 때 한 점에서 만나고 2가 아닐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것을 첫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나타내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을 하려면은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랑 k 곱하기 x 마이너스 2 즉 분배하면은 kx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그러면 넘기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서 2 더하기 kx 플러스 2k는 0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별식을 이용을 하면은 2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4 곱하기 2k. 그러면 이거 우리 전기해 주시면은 k제곱 플러스 4k인데 뒤에 빼기 8k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4k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니? 완전 제곱식이 생각나죠? k-2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판별식이 k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k가 2가 되면은 판별식이 뭐가 되죠? 0이 되죠. 0이 된다. 그런데 이제 k가 2가 아닌 값이었다라고 하면 뭐 2가 아닌 어떠한 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자, 우리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0이 나오게 하는 값이 지금 2가 되는 거고 그 외에 k가 2가 아닌 다른 수가 되면은 판별식의 부호는 전부 양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가 2일 때는 판별식이 0이니까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갖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고 판별식이 이제 자, k가 2가 아니면 판별식이 양수가 된다라는 거니까 이참수와 직선은 교점이 몇 개? 2개가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먼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아래로 블록이죠. 그런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는 인수분해가 돼. x 곱하기 x 빼기 2로.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은 즉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0이랑 2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y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y는 k 곱하기 x-2라는 직선인데, 자, 여기에서 x 앞의 계수, 이 k가 나타내는 건 뭐가 되죠? 기울기가 되죠. 기울기가 k가 되고, 자, 그리고 이 직선의 특징이 뭐가 되냐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 값이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직선은 항상 어딜 지난다? 2,0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2,0이라는 건 아까 이차 함수의 x축과 만나는 교점이었죠. 그래서 2,0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 k가 2일 때는 판별식이 0이었으니까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차함수와 직선이 어떻게 이렇게 2,0에서 접하게 되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k가 2면, 즉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차함수와 2,0에서 즉 k가 2면은 2,0에서 접하는 모양이 되는 거고, k가 이제 2가 아니면은 판별식이 0보다 컸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차함수 그래프와 교점이 2,0이 아닌 또 다른 한 점이 있겠지 뭐 지금 이런 식으로 k가 2가 아니면 기울기가 2가 아니면은 2,0과 반드시 다른 한 교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가 2가 아니면 2,0 이외에 다른 한 점이 또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또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보여요. 여기요? 네, 비켜줄게요. 이거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보이나? 자, 그 다음에 우리 대망의 구회. 크게 망했다. 자, 구에서 또 정리할 게 꽤 있고, 특히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가 정리하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혹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 보시면서.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9의 8번 보시면은 문제에서 자, 다항식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자, 3차식을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자, 뭐 몫이 있겠지.
몫은 우리가 뭐 필요로 하진 않으니까 특별한 경우 빼고는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돼? 1차 이하의 식이 되겠죠. 1차 이하의 식이 되는데 자 이때 이 나머지를 Rx라고 하겠대요. 그래서 이 나머지를 찾아서 뭐로? 이제 x에다가 10을 집어넣은 값을 구하여라. 자 이거 풀이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먼저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좀 이용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문자는 두 개인데 미정계수는 두 개인데 우리가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어? 1이라는 값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0 나오고 우변은 a 더하기 b만 남는데 이렇게 문자가 두 개인데 뭐를?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자 좌변은 x세제곱 마이너스 1 우변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qx 그리고 플러스 ax 빼기 a가 되는데 a로 묶어주면은 x 빼기 1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자세히니까 하나씩 다 지워버리면 결국 남는 게 좌변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고요 우변은 x 빼기 1 곱하기 qx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x에다가 뭘 집어넣었는데 이제 다시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3이고요 우변은 a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하려고 했던 나머지 rx의 값은 뭐가 되죠? 3x 자 b가 마이너스 a였으니까 3x 빼기 3 그러므로 r10의 값은 30 빼기 3이니까 27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선생님 저는 다르게 했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뭐로 나눴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대. 즉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직접 나눠서 나머지를 찾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접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x 들어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위에서 아래씩 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 그리고 나서 2 집어넣으면 2 다 분배해 주시면 얼마?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위에서 아래씩 빼니까 3x 마이너스 3 해서 나머지 이렇게 찾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이거로라도 우리가 문제를 꼭 풀 줄 알아야 한다는 거.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차수가 높으면 좀 힘들겠지만 사실 3차를 2차로 나누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꼭 연습을 해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 x에 대한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kx 그리고 플러스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3이라는 이차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무슨 그림하죠? 네, 중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x축에 접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중근과제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판별식을 써서 영임을 이용해 주셔야죠. 자, 우리 판별식 짝수공식 쓰자. 4분의 d는 자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자 이거 우리 전개해 주시면 4k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2k니까 플러스 4k 마이너스 3. 그래서 4k 제곱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3 5,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의 교점의 x좌표. 자, 직선 혹은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랑 y는 ax 더하기 b라는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라는 거는 이 둘을 서로 같다.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과 ax 더하기 b가 같다라고 해놓고 이항시키면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즉 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서 2 플러스 a x 더하기 3 빼기 b는 0이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교점의 x좌표가 뭐랑 뭐가 된다고? 거기 나와 있는 1과 5가 된다고.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였다? 1과 5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해 주셔야 되겠죠.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니까 2 플러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1 곱하기 5는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3 빼기 b가 되겠죠. 그래서 a값 b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11번 보시면 복소수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i라고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이 복소수 z를 2 오메가 플러스 1분의 4 오메가 마이너스 1로 정의할 때 z와 z바의 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여기다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하기보다는 자, 얘 우리 2 곱해주시면 2 곱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i가 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넘겨주면은 2 오메가 플러스 1이 얼마? 루트 2 i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라는 게 뭐라고? 루트 2 i가 된다고. 루트 2 i. 그러면 4 곱하기 오메가는 자 여기에 2배를 해주시면은 자 즉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루트 2i죠. 2 루트 2 i가 되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결국 다시 보시면은 루트 2i 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 i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자, 우리 뭐 해줘야 돼? 실수화 해줘야 되겠지? 분모 분자 i를 곱해주시면 분모는 얼마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i 빼기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얘 우리 이렇게 나누면 실수 부분이 얼마가 되니? 실수 부분이 2가 되고요. 허수 부분이 루트 2분의 3i가 되겠습니다. 복소수 z가. 그러면 이때 원하는 게 뭐였어? 켤레관계끼리의 곱이니까 자 이런 켤레관계끼리의 곱은 실수 부분 제곱과 허수 부분 제곱합이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해 주시면 4 더하기 2분의 9가 되어서 2분의 17이다 라고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저 식 있잖아요. 이거요? 아니 그 옆에 있는 거요. 예. 그거 저 위에 있는 Z 정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 자, 12번을 보자마자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가 되지? 음수의 제곱근이죠. 음수의 제곱근. 루트 x-2분의 루트 x 플러스 1이 자, 우변에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바깥에 생긴 거 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분모 x 빼기 2의 부호는 뭐가 되어야 돼? 분모의 부호는 음수가 되어야 하고 분자에 있었던 x 플러스 1의 부호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 여기 원래 등호 들어가도 성립합니다. 알겠죠? 혹시 0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라는 이런 말이 있었으면은 등호를 빼주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들어간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뭐야? x값의 범위를 알려준 거죠. 얘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보다는 작은 범위였다라는 거를 이렇게 범위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 음수의 제곱근을 넣은 거고 그래서 이 실수 x에 대하여 2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에 해주고 더하기 7이 된다. 그러면 이 세 개항으로 완전제곱식 만드니까 2 곱하기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은 2와 곱하면서 바로 밖으로 나오니까 얼마? 연산하면 플러스 5가 된다.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제한 범위 안에 꼭지점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꼭지점에 x점 들어가.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라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면 왼쪽으로 2칸 2는 오른쪽으로 1칸. 근데 2는 포함이 안 돼요. 마이너스 1은 포함하는데 자, 이 범위에서 우리 최소값은 어디에서 갔죠? 최대값은 어디에서 갔죠?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얼마 나온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죠? 4이 8에다가 오니까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이 13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13번 볼게요. 13번에서 fx가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라는 2차 함수가 되는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상수 a와 b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조건 볼게요.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해석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f0의 값과 f6의 값이 서로 같았대요. 잘 보세요. 자,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거는 0을 직접 넣어보고 6을 집어넣어서 같다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우리 그래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 2차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데 0을 집어넣었을 때의 y값과 6을 집어넣었을 때의 y값이 서로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높이가 이렇게 서로 같도록 하는 x값이 0과 6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이 가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대칭축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0과 6의
가운데는 뭘까? 3. 3이 되겠지. 우리가 그 대칭축 찾을 때는 x축과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를 알려줬으면 그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가 나와요. 그래서 대칭축이 뭐였다? x는 3이었다. x는 3이 즉 꼭지점의 x 좌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꼭지점의 x 좌표가 3이었다라는 걸 가족권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힌트들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다? 대칭축을 알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자, 그래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대칭축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서부터 4까지 마이너스 1서부터 4까지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은 3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4칸 가야 되지. 마이너스 1서부터 4는 3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1서부터 4까지.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같죠?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겠지. 근데 거기에서 최대값은 21이다. 즉 나조건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범위에서 최대값은 얼마라고? 21이라고. 근데 그 21이 x에다 뭘 넣었을 때였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였죠. 아싸, f-1이 21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대칭축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이차함수 만들어보면 2차 계수가 1이었으니까 생략하고 x 빼기 3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꼭지점은 y좌표 모르니까 그냥 q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f-1이 21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더하기 q가 21이라는 건데, 따라서 q의 값은 뭐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이 꼭지점의 좌표는 3,5였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fx를 찾는 거죠. 1차 계수와 상수함을. 자, 이거 전개만 해주시면 돼요.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다가 5를 더하니까 14가 된다. 그러므로 찾으려고 한 a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고요. b가 14가 되는 거니까 두 개 뭐하래요? 더하라고 한 거죠. 더하면 얼마다? 8이 된다라고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했던 문제니까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고, 가족권 이렇게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는 뭘 알려준 거다? 대칭축, 즉 꼭지점의 x 좌표를 알려준 거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14번.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 자, 3차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p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나누는 식 0 되게 하는 x값 2를 집어넣은 값을 찾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여기 규칙 보니까 2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IQ 테스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기하게도 뭐 2도 없으니까 보기에 약간 당황하겠지? 자, 우리 아까 인수 만들어줬던 거 기억나나요? 방금 우리 8회에서 비슷한 문제 있었죠? 자, 이걸 보시고
이제 역으로 우리가 3차 다항식을 찾아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그대로 모양이 나왔으니까 결국에 px라는 자 x 넣었더니 x가 되게 하는 자 이 어떻게 보면 등호를 만족하는 그 미지수 x값 어떻게 보면 방정식이 되겠죠?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 식이 결국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도 만족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도 만족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도 만족한다라는 거니까 결국 이 다항식이 뭐를 인수로 갖는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넘겨주시면 px 빼기 x 자 3차식에서 뭐 1차 뺐다고 해서 차수가 줄어들진 않죠. 자 이 3차 다항식이 뭐를 인수로 갖는다고? 이 세 개를 인수로 갖는다고. 그래서 이 세 개를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3차의 개수가 얼마라고 혹시 나와 있었어? 1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뭐 1은 이렇게 뭐 생략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차 다항식을 만들었지.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3차 다항식은 뭐 마이너스 x가 이제 넘어가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에다가 플러스 x라는 이러한 3차 다항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P2의 값은 얼마?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P2는 얼마다? 3 곱하기 4 곱하기 5 더하기 2니까 얼마? 32가 된다. 아니지 뭐래? 얼마야? 62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62.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 두 복소수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알파와 알파바, 베타와 베타바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복소수의 합이 i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알파와 베타의 곱은 얼마입니까? 라는 건 알파라는 녀석은 알파바 분의 4가 되고 마찬가지로 베타라는 녀석도 베타바 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복소수를 더하게 되면 자 우리 이거 뭐 해볼까? 통분을 해볼게요. 통분을 해보시면 알파바 곱하기 베타바 분의 자 여기는 분모분자 베타바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베타바 이쪽은 분모분자 알파바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알파바 자 그럼 보시면은 얘는 자 우리가 켤레 복소수 성질에서 뭐가 있었냐면 어떤 두 켤레끼리의 곱은 그 복소수 곱의 전체 켤레 씌운 거랑 같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알파바 곱하기 베타바는 알파와 베타 곱의 전체 켤레를 씌운 것과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 4로 묶어놓고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는 두 복소수 합의 전체 켤레 씌운 거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고? i라고. 그러면 i의 켤레는 뭡니까? i의 켤레는 뭐니? 마이너스 i가 되겠지.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 게 켤레 복소수니까. 자, 그래서 얘 알파 베타의 켤레 분의 얘
마이너스 4 i였으니까 마이너스 4 i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 뭐라고 했어? i라고 했었지. 그러면 뭐가 i 약분되겠네. 약분되어서 따라서 알파 베타 켤레분의 마이너스 4가 1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뭐야 이거 켤레죠 켤레. 알파 베타 켤레분의 마이너스 4가 1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이 말은 곧 알파 베타 켤레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4였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물어보는 게 뭐였어? 알파 곱하기 베타였지.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되게? 예. 양변에다가 켤레를 씌우게 되면 자 켤레는 뭐가 됩니까? 그냥 자기 자신 되는 거지. 알파 베타가 자 마이너스 4의 켤레는 뭡니까? 마이너스 실수의 켤레는 그냥 실수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16번 볼게요. 16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kx제곱 그리고 플러스 k 빼기 플러스 1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었대요. 자, 조심해야 되는 거 2차 계수가 미지수인데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k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k는 0이 아닌 값이다. 자, 여기에서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면 자, 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제곱이라는 애는 뭐가 된대요? 실수가 되는데 얘를 제곱하게 되면 이 어떻게 보면 허근이니까 허수가 되겠죠? 이 허수를 제곱하게 되면 실수가 되는데 제곱해서 실수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었지? 제곱해서 실수된다? 어떤 복소수 z를 제곱해서 실수되려면 실수 부분이 0이거나 허수 부분이 0 된다라고 했었죠? 그 부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얘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된다.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a라고 하는데 이때 알파 제곱과 두근의 곱 제곱의 합은 얼마입니까? a는 뭐가 되겠어요? 두근의 곱이니까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k분의 3이 된다라는 거지. 두근의 합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근의 곱은 이렇게 마이너스 k분의 3이 된다. 이 k 값을 알아야 되겠네 결국. 그쵸? 자, 여기서 허근을 알파라고 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맨 마지막에 단 k는 실수라고 했었지. 단 k는 실수입니다. 자, 이 말 때문에 얘 한 허근이 알파라고 하면 얘 켤레근 같겠지. 켤레근 됐습니까? 켤레근 갖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알파 제곱이 실수였으니까 자, 일단 근이었으니까 x 자리에다가 그 근을 집어넣어 주면 k 알파 제곱 플러스 k 더하기 1 알파 빼기 3은 0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 제곱이라는 애는 자 얘 넘겨주고 k로 나눈 거니까 넘겨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k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3이 되죠. 됐습니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알파가 날아가려면 k 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k가 뭐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k가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 자 즉 아까 얘 방정식 만족시키는 x값이 알파였기 때문에 알파 제곱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 그리고 두근의 곱이 지금 a라고 했는데 방금 k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두근의 곱은 얼마 나와?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거지. 굳이 근 찾으라고 하면은 x값이 뭐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결국 두근의 곱은 얼마? 3이 된다. 원하는 게 뭐였어요? 알파 제곱 플러스 a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의 제곱 9가 되어서 더하면 얼마다? 6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제곱해서 실수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가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알파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네. 그다음 17. 자, 17번 볼게요. 17번.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얼마? 합은 3, 곱은 1. 자, 이렇게 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2차 다항식 fx에 대해서, 자, fx라는 건 2차 다항식이었대요. 즉 2차 식이었다라는 건데, 이때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fx를 찾아서 그 녀석을 다시 우리 또 표준형 구하셔서 최소값 구하라고 한 거네요. 자, 봅시다. 잘 보시면은 f 알파가 2 곱하기 베타라고 나와 있어. 집어넣은 값은 알파인데 나온 값이 베타래. 문자가 다르니까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같은 문자가 나오도록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 베타라는 값 대신에 우리가 아까 뭐를 x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고 했으니까 베타 대신에 3 빼기 알파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 같은 방법으로 이 알파 대신에 3 빼기 베타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넣은 값과 이제 나온 문자도 서로 같아지게 되겠지. 이렇게 문자가 같아지도록 우리가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얘 6-2알파, 얘는 6-2베타가 되는데, 자, 이제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역으로 추론을 해주셔야 돼요. 자, F알파가 6-2알파, F베타도 6-2베타. 즉, Fx가 6-2x가 되게 하는 결국 이 x값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와 베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다항식은 뭘 인수로 갖는다?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갖는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따라서 fx 플러스 2x 빼기 6은 뭐를? x 빼기 베타. 이거 모으게 전개하면 2차식 전개하면 뭘까요? 얘지. 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자, 그러면 2차 계수를 알아야 되는데 2차 계수 찾으라고 어떤 힌트 줬냐면 여기 x에다 2 집어넣으면 그 값은 1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fx를 찾은 게, 자, 위로 올라오면 fx는, 자, 이거 2x 빼기 6만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k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6이 되겠지.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으면 돼? 2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니까 4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k 그리고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래서 k의 값은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k는 1이었다. 그럼 fx가 완성됐지. 자, 아래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fx는 뭐가 돼? x, 이거 어차피 1이니까 뭐 여기 뒤에 있는 거랑 연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거의 뭘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라. 아, 또 귀찮게. 표준형 만들어주자. x제곱 마이너스 5x, 자, 절반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분의 25. 다시 빼기 4분의 25. 뒤에 7은 내버려 두고. 그러면 이 세 개항으로 완전 제곱식 만드니까 x 빼기 2분의 5의 전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25는 1이랑 곱하면서 괄호 바깥으로 나와서 7이랑 연산하면 7은 4분의 28이니까 4분의 28 빼기 4분의 25니까
4분의 3이 나와서 우리 꼭지점의 y좌표가 4분의 3이라서 최소값이 얼마다? 4분의 3이었다 라는 거예요. 근각계수 관계부터 2차 함수까지 연결되는 좀 복합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2차식 만들어주는 것도 연습해 주시고, 원래 이것만 문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얘는 더 나아가서 그 식을 찾아서 또 최소값까지 물어봤으니까. 설마 중간고사 문제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모르죠 그거는. 이게 중간고사 문제보다 더 어렵다고 했죠? 네. 사실 이거보다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2차 다항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잘 다시 한번 연습해 두세요. 알겠죠? 아 문자가 다르구나. 그럼 문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뭘 이용해서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는 것까지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찾는 거라도 연습해 두세요. 알겠죠? 이거는 사실 이거 찾았으면은 여러분들 표준형 만드는 거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자 그다음 18. 18번은 그림이 있어.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fx라는 애가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더하기 k라는 2차 함수고요. 그리고 직선 1차 함수 gx는 mx 플러스 n이래요.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fx는 0에 두 근은, 자 방정식 fx는 0에 두 근은 뭐 fx라는 애가 x축과 만날 교점에 x 좌표가 되는 거니까 뭐가 된다? 베타와 감마가 된다라는 거 참이 되겠지. 기억 통과. 자 그래프 보시면서 푸시면 되겠네요. 기억 통과. 자 그 다음에 니은 방정식 fx는 gx. 자 fx 이차함수와 직선이 같도록, 즉 만나는 교점에 x 좌표를 물어본 거죠. 얘의 두 근의 합은, 자 일단 두 근은 뭐가 되겠니?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알파랑 2 되는 거 맞나요? 그쵸? 알파와 2니까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2 되는 거 맞습니까? 얘도 통과. 됐죠? 크게 어려운 게 없네요. 근데 이제 디귿이 조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디귿 보시면은 베타와 감마의 합이 2 알파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 잘 봐 얘들아. 잘 봐. 여기에서 베타와 감마의 합인데 얘를 비교하래. 그러면
이 베타와 감마 합은 2 곱하기 알파와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큰지 어떻게 비교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자, 이차함수의 대칭축을 구할 때는 이차함수 대칭축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x축과 만날 교점의 합을 2로 나누면 된다라고 했었죠. 즉 대칭축이 뭐? 2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예요. 맞습니까? 2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 그럼 2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애와 알파라는 애를 비교하시면 누가 더 크니? 이 녀석이 더 큰 거 맞아? 이거 뭐야? 왜 알파라고 썼어? 감마인데 이 자식아.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2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녀석이 이차함수 fx의 대칭축이 되는데 그 대칭축이 뭐가 돼? 알파보다 더 큰 애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2 곱해주면 베타 더하기 감마가 2알파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통과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자, 얘가 중요해요. 알겠죠? 이 녀석이 중요하니까 2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게 대칭축이었다라는 거. 그 대칭축의 위치랑 알파를 비교한 거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이제 19번 자, 19번 보시면은 fx 빼기 2가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때 f x-3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구하여라. 자,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거 자야 우리는 항상 나머지 정리는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혹시 나오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죠. 그걸 대입할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결국 나누는 식이 0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두 개 나오지.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 빼기 2는 0 되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봐도 f 마이너스 2 빼기 2는 나눠 떨어지니까 0 되겠지. 됐습니까? 즉 f 마이너스 1이 2가 되고요. f 마이너스 2도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원하는 게 뭐였냐면 이제 fx 빼기 3이라는 뭔지 모르겠어. 이러한 새로운 다항식을 뭐로 나누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어. 2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 1차 이하의 식이 되겠지. ax 더하기 b라고 할게요. 미정계수가 두 개네? 그러면 조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설마 이 녀석? 자, 우리는 나머지 정리에다가 뭐 항상 집어넣는다고?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집어넣는다고. 알겠습니까? 얘도 잘 들여다보면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 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집어넣을 게 보이지. 뭘 집어넣을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자, 좌변은 뭐가 되나 봐봐.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되죠. 좌변은 f 마이너스 2가 되고 우변은 1 집어넣었으니까 얘 0 되어서 쭉 사라지고 1 곱하기 a 플러스 b니까 a 더하기 b.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 0 되어서 지워지고 2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 f-2가 2, f-1도 2. 그러면 두 개 연립해 주시면 위에서 아래씩 빼버릴까? 빼버리면 마이너스 a는 0. a가 0이라는 거네. a가 0이니까 b는 2가 되겠지. 됐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찾던 이 나머지는 뭐가 된다? 0 곱하기 x 플러스 2니까 그냥 2였다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 볼게요. 20번. 자, 20번 보시면은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은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분각계산기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얼마? 두 근의 합은 2, 5분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과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를 두 근으로 하고 2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걸 가지고 결국에 찾으래. 자, 우리 곱셈공식 변형식이죠.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어떻게 구하죠?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세제곱에서 2분의 1 곱하기 2 양분돼서 8 빼기 3이니까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는 통분하는 분모 알파 베타. 자, 이쪽은 분모 분자 베타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알파 베타로 계산한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라는 애는 4 빼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지. 즉 3이라는 값을 뭐로 나눈 거야? 알파 베타 2분의 1로 나눈 거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나누기 곱하기를 바꾸고 뒤에 있는 수는 역수로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되어서 6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끝났네. 뭘 구하려고 하는 거야? 5랑 6을 근으로 하고 2차 계수는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라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5와 6을 근으로 한다. 자,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 x제곱. 항상 근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뭘 구해야 되냐면 합은 얼마인지 곱은 얼마인지 구해 놓으세요. 합과 곱을 구해 놓으면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이제 그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두 수의 합이 1차 계수가 되고요. 두 수의 곱이 상수항이 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쓰면 틀리는 겁니다. 왜?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잖아. 방정식이니까 는 0,
써야 되겠지. 안 쓰면 틀립니다. 이걸 이렇게 쓰면 2차식. 알겠죠? 2차식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는 0 꼭 붙여주셔야 돼요. 알겠죠? 안 쓰면 틀립니다. 억울하게 감점당하지 말고 완벽하게 쓰셔서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두 수의 합과 곱을 가지고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두 수 알려주면은 합과 곱을 구하셔서 두 수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값이 1차 계수, 두 수의 곱이 상수항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 까먹지 마시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회까지 이제 모두 마무리를 했어요. 9회까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남은